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12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5쪽 모음, 표준어 모음과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강의 자료는 지금 2차시라고 표시된 4쪽 하단 모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음과 관련된 규정은 이제 제 8항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9항하고 12항, 교재의 본문에서는 9항과 12항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8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모음 조화와 관련되는 그런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조화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그래서 뭐, 얼룩덜룩, 알록달록 뭐 이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어는 계통적으로 알타이어로 이제 뭐 분류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알타이어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배웠을 때 아마 제일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모음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예들인데, 네, 맞아요. 이제 한국어가 그 알타이어라는 계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의 계통이라고 하면 이제 어족, 그러니까 랭귀지, 영어로 하면 랭귀지 패밀리를 이제 그 추정하는, 간단히 말하면 언어의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같은, 말하자면 족부를 공유하는 것이다 하는데, 알타이어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이제 터키어와 몽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퉁구스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퉁구스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국문과 학생들 몇 명은 알겠지만, 낯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퉁구스어는, 대표적인 퉁구스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통일국가의 마지막 통일국가, 그리고 뭐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뭐 푸이의 얘기, 그래서 청나라가 있죠. 청나라는 한족의 왕조가 아니라 이제 만주족의 왕조인데, 이 만주족, 그 만주족이 사용한 만주어가 대표적인 퉁구스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북쪽 오랑캐라고 불렀던 여진족, 말갈족,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퉁구스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국가의 또 언어들이 우리와는 굉장히 친족적으로 가까운 이제 그 알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터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보다 터키가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뭐 터키에서 별로 우리한테 좀 그렇다고 해도 터키가 한국을 홀대한 적은 없었어요. 뭐 형제의 나라다, 6.25의 이제 그 6.25에 참전했던 참전국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전쟁, 한국 전쟁에 그 참전을 했던 혈맹국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 그 터키는 이제 터키의 뿌리를 돌골적 어디서 들어봤죠? 돌골적. 이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와 그 돌골족의 공주, 그래서 이 터키 왕조의 뿌리에 실제로 그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워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이제 좀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 이제 터키보다 훨씬 잘 살죠. 잘 살게 되다 보니 그 뭐랄까요, 터키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터키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뭐 아마 요즘은 여행을 못 가지만 해외 여행을 가면 이제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 추적할 때 뭐 이태리, 뭐 그리스, 터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랄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자, 한국어를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키어를 배우면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계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순이 같고,
어순이 같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모음의 수가 많아서 모음조화가 발달되어 있고 뭐 이런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모음의 개수가 많아야만 해요. 현대 한국어의 표준 모음 우리 앞에서 배웠죠. 10모음, 최대 10모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근간으로 하는 표준 모음도 8모음 체계.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 전설의 애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방언과 이제 동남 방언, 경상도 방언전의 6모음 체계 이렇게 방언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은 일본어 모음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많은 언어들이 물론 이제 방언 차이나 미묘한 이음 차이는 있지만 모음이 5개인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맥시멈 10개나 되고 토키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음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음조화도 발달하게 됐어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음의 수가 많으니까 모음조화를 지키게 되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로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모음조화가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조화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모음조화가 과거만큼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의 그 표준어 규정은 양성모음을 써야 하는 경우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경우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죠. 이거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보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연결음이 악의지고 중에 고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고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뭐하고 해서 음성모음 형태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또 예를 들면 먹다에는 어가 붙지만 잡다에는 아가 붙죠. 그런데 어때요? 먹어는 먹아가 되지 않지만 잡아는 잡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어간에 어미가 붙는 모음조화도 어간모음이 양성모음 아오일 때는 그 양성모음에 따라서 양성의 어미냐 음성의 어미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어화법에서는 절대로 안 틀리지만 구어화법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음성모음 형태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모음 형태를 왜 선호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언어학에서 이제 좀 더 보편적이고 그런 형태가 좀 음성모음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곁가지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실을 알아두고 깡충깡충이나 오뚜기는 원래 모음조화를 따진다면 깡총깡총이나 오뚜기가 맞지만 지금은 모음이 변화한 깡충깡충과 오뚜기를 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깡충깡충에 그러면 큰 말은 뭘까요? 당연히 껑충껑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특별한 브랜드가 있지요. 특별한 브랜드, 오뚜기, 마요네즈나 케첩 만드는 그런 데는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오뚜기로 씁니다. 지금 이제 어간을 분간해 쓰느냐 분간해서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명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오뚜기는 이렇게 써야 되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가보면 이러한 변화는 한자어와 관련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자어의 그 어원적인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모음조화가 깨진 형태가 표준으로 수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인문사회관이나 인문사회관 아마 들어오면 밑에 머릿돌 혹은 뭐 예전에는 한자로 주초라고 쓰여 있기도 했어요. 한자어는 보다시피 주초입니다. 주초. 네, 주초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모음조화를 원래 한자어는 모음조화 무관하죠. 그런데 이건 주추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 양성모음과 모음조화는 이때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헷갈림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앞에 깡총깡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음성모음의 형태로 굳어진 케이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머릿돌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원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서 부조, 사돈, 삼초는 발음은 많이 되지만 인정은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아마 3초는 안 틀릴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돈까지 몰라 부조는 부주로 하는 친구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표준어로는 주초는 주추로 바꿨지만 나머지 사용 빈도수가 꽤 있는 부조라든지 사돈이라든지 3초는 음성 모음 형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파랑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부록이 이게 부록이 몇 페이지였더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표준어. 네, 표준어 규정에서 파랑이 저기 그 308페이지부터입니다. 308페이지부터라서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일별해 보는 것이 향후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뭐 이런 뭐 많이 나와 있긴 해요. 파랑에도 보면 308, 309에 보면 뭐 둥이로 쓸 거냐, 동이로 쓸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바람둥이, 뭐 막둥이, 귀둥이 이제 동이로 안 쓰고 둥이로 쓴다든지 뭐 발가숭이로 쓴다든지 보퉁이로 쓴다든지 거기 보퉁이 지금 309페이지에 보퉁이 보면 부록 부분이죠. 거기 주보퉁이라고 해서 이게 보퉁이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서 책 보퉁이 같이 만들어서 썼잖아요. 근데 책가방 그때 그 보퉁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다시 강의 자료 5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9항과 관련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은 교재는 19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강의 자료 보면 되고요. 제9항은 이모음 역행동화, 음라우트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이 음라우트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제 18세기 중반 이후에 남부지방에서 등장하게 되는 방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들 말고 비표준적으로 쓰는 얘들, 아유 그런 법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런 법이 없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먹여라, 뭐 그렇게 먹이면 된다, 먹이단데 먹이다 이런 것들은 다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적인 방언적인 음라우트의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방언형을 표준어로 이제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항의 예를 지금 강의 자료 5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너무나 이제 사용 빈도수가 많으면 그런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런 신출내기를 봤나 풋내기를 봤나 서울내기를 봤나 이럴 경우에는 나기가 아니라 원래는 나기라는 형태인데 음라우트를 적용받은 내기 형태를 이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비냐 냄비냐 했을 때 요즘은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하면 남비 냄비 안 헷갈릴 텐데 선생님만 해도 이거를 이제 남비로 배웠던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모조리 다 냄비, 그 다음에 동댕이 치다 이렇게 되는 것들 이제 음라우트 형태를 표준어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은 또 이제 그 아닌 경우겠죠. 이놈의 아지랑이 이제 이 아지랑이는 아지랑이였다가 아지랭이를 표준으로 선택했다가 다시 또 아지랑이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혼란을 느낄 필요 없이 아지랑이다 따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그 배경은 논문이 몇 편 나올 만큼 여러 가지 배경은 있는데 뭐 그 얘기하면 1시간을 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지랑이가 있고 부채미를 보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술자, 장인에 해당하는 장이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기를 비친다. 그래서 사실 미장이, 유기장이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는 뭐 못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이렇게 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초록색 보면 아지랭이는 원래 아지랑이었다가 아지랭이를 표준으로 한번 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쪽 하단에 보면 글쎄요, 뭐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뭐 그래서 뭐랄까 영화장이, 영화쟁이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썼던 시절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 요번 차시에는 아니고 아마 3차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맞춤법보다 표준어는 1차시에서 선생님이 말을 했다시피 우리가 표기로 써놨지만 사실 구어 합법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는 개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준어로 추가하는 예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표준어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표준어로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또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경우, 그러한 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장이 같은 이제 옛날 표현들도 있는데 딱 이런 게 시험 나오기 좋죠. 그러니까 시험용인 것 같아요. 네, 늘 그렇게 말을 하지만 특히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난이도가 모든 시험 문제, 이렇게 특히 공적 시험들은 모든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걸려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영화장이는 기술자이고, 쟁이는 영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주 보는 일종의 영화광, 그렇게. 그래서 장이와 쟁이를 구별하면 혹시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그 10항과 11항, 교재 197쪽에서 10항과 11항을 그 표는 없이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의 자료 6쪽에 보면 선생님 표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표 두 개가 10항과 11항을 제시한 것인데요. 10항과 11항은 기본적으로 속성은 동일합니다. 모음의 변화를 인정을 해서 표준어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그 표준어를 결정하고 있는 어떤 표준어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동요 뭐 미류 나무 꼭대기에 뭐 이런 조각 구름이 걸려있네 이런 노래 배운 적이 있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동요인데 그때는 미류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류가 아니라 미루나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 미류, 한자어인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변화의 원인은 달랐지만 주초를 잘 몰라서 주추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류나무는 버들류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버드나무라는 뜻인데 버드나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미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착이에요. 원래 주착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한자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 주인 주자에 붙을 착자거든요. 도착할 때 쓰는 착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되어서 어딘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니 고정된 거니까 뭘까요? 주관이 있고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심지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착이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주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쟤 주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듣는 말은 주책이다예요. 이거는 음라우트형입니다. 음라우트형이에요. 그러니까 비표준 형태죠. 거기다가 한자의 어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자의 어원적인 개념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오 이런 소리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라우트도 겪게 되고 한자의 원래 어원을 모르게 되면서 이 뜻이 왜곡이 돼요. 부정과 긍정의 의미까지 왜곡이 됩니다. 자, 친구들 막 그러면 어때? 아야 너 왜 주책이냐?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주책이야 라고 말하면 주착이야 라면 좋은 말이잖아요. 주관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미를 모르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부정과 긍정의 의미까지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언중이 이렇게 쓰면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쓰임,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또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뭐 주책이 없다라고 쓰는 게, 근데 사실 참 주책이 없어, 주책이야,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참 주책 없다. 야, 참 주책이야. 원래 긍정과 부정이 함께 쓰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주착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정확하게 쓴다면 주책 없다가 더 맞는 표현이긴 하겠죠.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에 칠칠하다와 칠칠치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 뭐
알기는 알죠. 근데 뭐 보통은 왜 이렇게 넌 덜렁거리냐,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냐, 이런 표현을, 대응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 대응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냐면 77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77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777 77하지 못하다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책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777 못하다 77 맞다는 약간 뒤로 빠지고 다른 단어가 뭐랄까, 대응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어휘들 간의 관계가, 이런 것을 이제 lexical field, 어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휘들이 그 어떤 필드 속에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의미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걸 하는 걸 semantics 의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칠칠하다의 경우에는 원래 좋은 뜻이에요. 꼼꼼하고, 단정하고. 그러면은 막 덜렁거리고 뭘 질질 흘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77하지 못하다, 777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 77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니까 77 맞다, 뭐 77하다, 뭐 이렇게 쓰다가 영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좀 안 쓰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이 지루는 원래 한자는 지리하다예요. 그래서 옛날 뭐 김동리나 뭐 이 김동이나 그런 20세기 초에 우리 소설가들의 그런 작품 속에는 참으로 지리한 일이야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많이 보았던 표현인데 지금은 지리를 이제 버리고 지루하다로 일반적으로 됐고, 지리하다는 표현, 이게 한자어라는 거를, 한자어의 뿌리를 뒀다는 걸 아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다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서 변화를 겪은 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팡의 예를 보면 뭐 옛날에는 괴팍하다 이렇게 썼는데 아무도 이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괴팍하다, 미루나무, 뭐 미륵보살 할 때 미륵, 뭐 온달. 요즘은 온달이란 말도 지금 그러니까 온전하다, 그 온이에요. 근데 뭐 거의 안 쓰고 뭐 의뢰, 뭐 그다음 캐캐묵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항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뭐 하구려, 뭐 깍쟁이, 깍쟁이 음라우트형 때 쓴다면 어이로 써야 되는데 그 표기를 버리고 아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도토리나 상수리 등의 그 받침, 뭐 그거는 깍정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떼어내는 뭔지 알죠? 네, 그거를 깍정이라고 한대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구별을 해야 되겠죠? 나무라다. 네, 이거는 바라다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무라다나 바라다가 맞지만 뭐 나의 바람 이렇게 하고 난 네가 잘 되길 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이 틀리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숫가루, 옛날에는 미식가루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상추, 네. 그 다음에 뭐 주책도 나왔고 지루하다도 나왔고 그 실업애들은 잠깐 놔둘게요. 튀기, 혼혈을 말합니다. 튀기. 요즘은 이게 좀 차별적 용어라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표준어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렛일 할 때 허드렛 호루라기. 실업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실업의 아들이 뭐냐면 같은 뜻이 실업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런 실업의 자식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실업의 아들 그럼 너무 웃기죠. 이게 정말 웃긴 건데 거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나는 안 써. 나를 안 쓰는데 들은 적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실없다. 실없는 사람은 이제 반 이게 완전 대놓고 욕은 아니지만 저 실없는 소리 하는 그런 우리 왜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저렇게 실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하는 거에 실업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험용 어휘죠. 네,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도 나와 있는 12항입니다. 이 12항은 또 역시 사이시옷의 표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참 이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표기도 참 많고 이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서 일단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우시라고 할 것이냐, 아마 시험 문제 우더른이 맞느냐, 우도시 맞느냐, 위도시 맞느냐,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교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오류 사례가 많은, 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그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 강의 교재 강의 자료 6쪽의 하단을 보시면 웃과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서 윗으로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위에다가 시옷을 넣는 것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윗넓이, 윗눈썹, 윗니모, 윗땅줄, 쭉 윗동아리, 윗머리, 윗마기, 윗몸 일으키기죠. 그러니까 웃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윗몸 일으키기, 윗바람, 윗배, 윗변, 윗사랑. 윗변은 이제 그 수학 용어예요. 네, 수학 용어. 실제로 이게 수학 용어가 고유어가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서 그 수학과 교수가 이제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시오 민저가 수학 용어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건 윗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윗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웃으로 쓰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다만항이 있겠죠. 뒤에 이제 된소리나 거센 소리가 오는 경우에는 굳이 시옷을 붙이지 않고 윗자, 위쪽, 위체, 위층, 위치마, 그러니까 시옷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다만이항을 보시면, 네, 다만이항. 이게 왜 잘렸지? 네, 미안합니다. 다만을 보시면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이제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 이제 이 다만이가 이제 제일 이제 헷갈리는 형태인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웃돛, 우덜은, 우돛, 요 세 개가 웃국, 웃기, 웃비는 거의 안 나오고요. 요게 이제 기억을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 그러니까 웃옷이지 아랫옷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웃도는 있지만 아랫도는 없죠. 그리고 또 우덜은이 있지만 아랫어들은 없죠. 그래서 오로지 특정의 위의 개념에만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앞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화석화, 약간 굳어진 형태다, 화석화, 어휘화된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네, 네네. 현대국어에서 아래 대립되는 말이 이제 그 설명을 보면 위이지만 원래는 지난번에 말했죠. 그 우에 이것도 히읗 중성 체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였고 어감 발음으로 히읗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경우 등장하는 시옷은 원래는 체언이니까 위라는 단어도 체언이었으니까 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형태죠. 지금은 접두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암이나 수처럼 원래 명사였던 것이에요. 히읗 발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시옷이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접두사처럼 보고 이제 윗으로 통일을 한 거죠.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의 경우에는 시옷이 없는 수 형태로 통일을 했죠.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의 경우에는 시옷이 없는 형태로 통일을 했고 위의 경우에 즉 뿌리 기본적인 형태로 보면 위와 관련되는 이 형태는 시옷이 있는 형태로 표준어의 형태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원칙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기본적으로 원칙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시옷을 다 빼버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발음을 조금 표준어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이시옷과는 달리 표기를 떠나서 발음이 되는 경우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약간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준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구어적인 구어합법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죠. 그래서 교재에 이제 315,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 199쪽부터 지금 그 단수표준어, 복수표준어가 200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자료를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313에서 315쪽을 좀 같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은 준말과 관련된 경우는 모두 제 강의 자료, 지금 강의 자료는 준말은 8쪽입니다. 강의 자료 8쪽 함께 보시면, 준말과 관련된 경우의 수는 모두 세 가지다 해서, 첫째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 둘째는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더 널리 쓰이는 경우, 셋째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되는 것은 14항이고 두 번째는 15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오히려 준말만이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김, 따리, 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무 이제. 그래서 이건 무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무가 표준어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죠. 두 번째는 반대로 어떻게 되죠? 본말이 더 많이 쓰여요. 준말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막 경없다. 막잡이 잘 안 쓰죠. 세 번째는 두루두루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을과 놀, 서두르다, 서둘다, 서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313 그 부록에 준말이 그 313페이지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314페이지 한번 가보면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귀치않다가 귀찮다, 배암이 뱀, 네, 이런 것들. 새앙쥐가 생쥐, 선생님 어릴 때는 새앙쥐, 이런 그 동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항의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오히려 본말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귀이개, 이런 것들도 있고, 모이, 마구잡이, 방금 말했던 부스럼, 여기서 불엄과 부스럼 거기 옆에 보면 310 맨 끝에 정월 보름에 쓰는 불엄은 표준어. 이때 불엄은 여러분들 알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견과류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네. 315쪽에 가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16항은 준말과 본말이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그래서 거짓부리, 노을, 막대기, 모르다 유가 있고요. 신위, 신우이, 외우다, 외다, 찌꺼기, 찢기,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그런 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단수 표준어부터는 3차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